안녕하세요. 자석이 철썩 달라붙고 또 나침반 바늘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거. 이런 보이지 않는 힘 뒤에 뭐가 숨어 있을까요? 그렇죠. 뭔가 신기한 힘이 작용하는 것 같죠. 네, 혹시 자기장의 정체가 궁금하셨다면 오늘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은 네이버 블로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에 전기자기학의 관점으로 자기장 B의 시각화 개념 설명 이 게시글을 바탕으로요. 자기장의 세계를 좀 깊이 탐구해 볼 텐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힘이 대체 무엇이고 우리 눈에 어떻게 그려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전기와는 또 어떻게 얽혀 있는지 그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요. 우리가 정말 당연하게 사용하는 수많은 기술들 있잖아요. 네네. 바로 이 자기장 원리에 기대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오늘 이야기가 더 흥미롭게 느껴지실 겁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히 이론적인 개념을 넘어서 우리 주변 세상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 중 하나를 이해하는 시간이 될 테니까요.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이 자기장을 다루는 중요한 법칙들까지 차근차근 핵심만 뽑아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질문부터 던져보죠. 자기장, 비, 이거 도대체 정체가 뭔가요? 그 소스에서는 움직이는 전하, 전류, 자석물질의 자기력이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벡터장이라고 정의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네요. 네,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죠. 좀 더 쉽게 풀어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벡터장이란 말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아, 네. 쉽게 말해서 공간의 모든 지점마다 힘의 크기와 힘의 방향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힘의 크기와 방향이요? 네, 마치 바람지도 같은 거 보면 각 지역마다 바람 색이랑 방향이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자기장도 비슷해요. 자석이나 혹은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 공간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력의 세기와 방향이 각 지점마다 존재한다는 거죠. 아, 가장 쉬운 예는 역시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그 주변에는 분명히 다른 자석이나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힘의 영역, 즉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 전체에 힘의 방향과 세기가 분포된 뭐랄까 지도 같은 거군요. 네, 이해가 되네요. 맞아요.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이 힘,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그쵸. 그게 문제죠. 이걸 어떻게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까요? 소스에서 자기장선이라는 걸 언급하던데요. 네, 바로 그 자기장선이 핵심 도구입니다. 자기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패턴과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과학자들이 고안해낸 일종의 가상의 선이에요. 가상에선요? 네, 실제로 공간에 줄이 그어져 있는 건 아니지만요. 이 선들을 이용하면 자기장의 두 가지 중요한 정보, 바로 방향과 세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 가상의 선으로 보이지 않는 걸 본다니 흥미로운데요? 그럼 그 선들이 방향과 세기를 어떻게 보여주나요? 우선 방향은 아주 직관적입니다. 자기장선은 그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을 나타내요. 관례적으로 막대자석의 경우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화살표로 그리죠. N극에서 S극으로. 네, 만약 작은 나침반을 자기장선 위에 놓는다면 그 나침반의 N극 바늘이 정확히 자기장선의 방향을 따라서 정렬될 거예요. 와닿네요. 그럼 세기는요? 그 선의 굵기 같은 건가요? 세기는 선의 밀도로 표현합니다. 빽빽함이죠. 밀도요? 네, 자기장선이 촘촘하게 모여있는 곳일수록 자기장이 강하다는 뜻이고 반대로 선들이 듬성듬성 떨어져 있는 곳일수록 자기장이 약하다는 의미죠. 자석의 양극, 그러니까 N극이나 S극 근처를 보면 자기장선이 매우 빽빽하게 그려져 있을 텐데요. 실제로 그곳이 자기력이 가장 강한 부분입니다. 아하, 선의 빽빽함이 곧 힘의 세기군요. 그러니까 이 자기장선은 보이지 않는 자기력의 세계를 우리 눈앞에 펼쳐 보여주는 일종의 지도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실제 선은 아니지만 힘의 작용 방식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해주는 아주 유용한 모델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중요한 건 이게 실제가 아니라 자기장의 형태와 작용을 이해하기 위한 모델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거예요. 네네. 모델. 하지만 이 모델 덕분에 우리는 복잡한 자기 현상을 훨씬 쉽게 분석하고 또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해지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 자기장이라는 것이 단순히 자석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전기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죠. 소스에서도 전기자기학의 핵심 원리로 움직이는 전하가 자기장을 생성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네, 바로 이 연결고리가 현대 물리학과 기술의 토대를 이루는 전기자기학의 출발점입니다. 전기자기학. 예전에는 전기현상하고 자기현상을 완전히 별개로 생각했었어요. 아, 그랬군요. 그런데 덴마크의 과학자 웨르스테드가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서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면서 이 둘이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한 발견이었군요. 네, 전류, 즉 전하의 움직임 자체가 자기장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은 정말 혁명적인 발견이었어요. 와, 전류가 자기장을 만든다니. 그럼 자석 없이도 전선에 전류만 흘려주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전자석의 원리이기도 하죠. 아, 전자석. 단순히 영구자석만이 자기장의 원천이 아니라 움직이는 모든 전하가 자기장을 동반한다는 겁니다. 이 발견 덕분에 우리는 전기를 이용해서 자기장을 제어하고 또 그 자기장을 이용해서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 전류와 자기장 사이의 관계를 좀 더 수학적으로, 정량적으로 설명하는 법칙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있죠. 수아스에서 몇 가지 중요한 법칙들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비오사바르 법칙, 비오트-사바르 법칙이네요. 이건 어떤 법칙인가요? 비오사바르 법칙은 전류로부터 자기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근본적인 법칙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법칙이군요. 네, 아주 짧은 길이의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그 작은 전류 조각이 주변의 특정 지점에 얼마만큼의 세기와 어떤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드는지를 계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소스 설명에도 작은 도선 조각, IDL이 만드는 자기장, dB를 계산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자기장의 세기가 전류가 셀수록 커지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약해진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상식적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전류가 강하거나 가까이 있을수록 자기장이 셀 테니까요. 네, 그 관계를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비오사바르 법칙입니다. 이 법칙의 강력함은 아무리 복잡한 모양으로 구부러진 도선의 전류가 흐르더라도 원리적으로는 그 도선을 무수히 많은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서요. 네. 각각이 만드는 자기장을 계산한 뒤에 이걸 모두 더하면 전체 전류가 만드는 총 자기장을 알아낼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오. 마치 그 레고 블록 하나하나의 규칙을 알면 어떤 복잡한 구조물도 만들 수 있는 것과 비슷하죠. 아,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단위로부터 전체를 계산해내는 방식이군요. 네, 그런 셈이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조각을 다 더하려면 계산이 꽤 복잡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실제로 계산은 종종 매우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정 상황에서는 좀 더 간편하게 자기장을 계산할 수 있는 다른 도구가 필요해지죠. 바로 여기서 다음 법칙인 앙페르 법칙이 등장합니다. 오, 앙페르 법칙. 수스에서는 이걸 폐쇄된 고리 주위의 자기장과 그 고리를 통과하는 전류의 관계를 설명한다고 하고 특히 대칭성이 높은 상황에서 자기장 계산에 유용하다고 강조하던데요. 네네. 비오사바르 법칙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비오사바르 법칙이 전류 조각 하나하나에서 출발해서 자기장을 계산하는 방식이라면 앙페르 법칙은 좀 더 거시적인 관점을 취합니다. 거시적인 관점? 네, 상상 속에 폐쇄된 고리를 하나 그리고요. 그 고리를 따라가면서 자기장의 세기를 모두 더한 값. 정확히는 선적분 값인데요. 이 값이 그 고리 안을 통과하는 총 전류량과 비례한다는 관계를 알려줍니다. 폐쇄된 고리를 통과하는 전류와 그 고리 주변의 자기장이라 조금 추상적인데요. 이게 왜 대칭적인 상황에서 유용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무한히 길고 곧은 전선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을 생각해 봅시다. 네. 이 상황은 전선을 중심으로 원통형의 대칭성을 가지죠. 아, 네. 그렇죠. 이때 전선 주위에 동심원 모양의 앙페르 고리를 그리면 대칭성 때문에 고리 위의 모든 지점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동일합니다. 아, 그래서 계산이 간단해지는군요. 맞아요. 덕분에 복잡한 적분 계산 없이도 아주 간단하게 자기장의 세기를 구할 수 있게 되죠. 그 솔레노이드, 그러니까 코일을 촘촘하게 감은 것 있잖아요. 네, 압니다. 그 내부의 균일한 자기장을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비오사바르 법칙으로는 꽤나 골치 아픈 계산이 앙페르 법칙과 대칭성을 활용하면 놀랍도록 간단해집니다. 와, 특정 문제에 맞는 열쇠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대칭성을 이용한 계산의 치트키 같은 거군요. 비오사바르가 기본 원리라면 앙페르는 특정 조건에서 강력한 효율을 발휘하는 도구네요. 흥미롭습니다. 네, 아주 유용한 도구죠. 자, 지금까지는 전류가 어떻게 자기장을 만드는지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 반대로 그 자기장이 다른 존재, 특히 움직이는 전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차례인 것 같아요. 여기서 로렌츠 힘, 로렌츠 포스라는 개념이 등장하죠. 네, 로렌츠 힘은 전기자기학에서 가장 실용적으로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실용적으로 중요하다고요? 네, 자기장 자체는 가만히 있는 전하에게는 아무런 힘도 가하지 않아요. 아, 가만히 있으면 힘이 없군요. 네, 그런데 전하가 자기장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바로 그때 자기력이 작용하기 시작하는데 이 힘을 바로 로렌츠 힘이라고 부릅니다. 즉, 자기장과 움직이는 전하 사이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법칙이죠. 자기장 속에서 움직이는 전하가 받는 힘이라 소스에서는 이 힘의 방향이 아주 독특하다고 강조하는데요. 전하의 속도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 이 둘 모두의 수직인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고요? 네, 맞아요.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그 점이 로렌츠 힘의 가장 큰 특징이자 핵심입니다. 보통 힘이라고 하면 미는 방향이나 당기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 같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로렌츠 힘은 전하가 움직이는 방향, 즉 속도에도 수직이고 자기장이 걸려있는 방향에도 수직인 제3의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제3의 방향. 네, 그래서 보통 오른손 법칙이나 왼손 법칙으로 이 방향을 찾곤 하죠. 아, 그 법칙들. 속도에도 수직이고 자기장에도 수직인 방향이라. 그럼 예를 들어 자기장 속으로 전하가 직선으로 이렇게 날아오면 옆으로 힘을 받아서 경로가 휘게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원리 때문에 입자 가속기에서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입자의 궤도를 휘게 만들거나 제어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입자 가속기. 그리고 더 중요한 응용이 있죠. 우리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전동기, 즉 모터가 돌아가는 근본적인 원리가 바로 이 로렌츠 힘입니다. 아, 모터요? 잠깐만요. 그럼 모터가 도는 게 이 로렌츠 힘 때문이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모터 안에는 코일, 즉 전선이 감겨 있고 그 주위에 자석, 즉 자기장이 있죠. 네. 코일에 전류를 흘려주면 코일을 이루는 수많은 전하들이 자기장 속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때 각 전하가 로렌츠 힘을 받게 되고 이 힘들이 모여서 코일 전체를 회전시키는 힘, 토크로 작용하는 겁니다. 와, 토크로. 네.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힘을 받는다는 이 간간한 원리가 선풍기부터 전기 자동차까지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의 기초가 되는 거죠. 와, 로렌츠 힘이 모터의 회전 원리였다니. 보이지 않는 자기장이 움직이는 전하에게 힘을 가하고 그 힘이 우리가 쓰는 기계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는 거잖아요. 와, 뭐랄까 정말 대단한 연결고리네요.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네, 전기에너지와 기계에너지 사이의 변환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열쇠 중 하나가 바로 로렌츠 힘이죠. 이 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수많은 기술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 탐구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좋죠. 우선 자기장 B는 자석이나 전류 주변에 생기는 보이지 않는 힘의 영역, 즉 방향과 크기를 가진 벡터장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팩터장이었죠?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자기장을 시각화하기 위해 자기장선이라는 가상의 지도를 사용하는데 선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을, 선의 밀도가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낸다는 것도 확인했고요. 네, 방향과 밀도. 가장 중요한 발견은 자기장이 전기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전하, 전류가 자기장을 생성하고 또 자기장 속에서 움직이는 전하는 로렌츠 힘이라는 특별한 힘을 받는다는 전기자기학의 근본 원리였습니다. 맞아요. 그 상호작용이 핵심이죠. 이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법칙들로 전류 조각에서 출발하는 비오사바르 법칙, 대칭성을 활용하는 앙페르 법칙, 그리고 움직이는 전하가 받는 힘인 로렌츠 힘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네, 핵심 내용을 아주 잘 짚어주셨네요. 오늘 다룬 개념들을 좀 더 깊이 파고들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저희가 참고한 자료에 나온 주요 용어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부탁드립니다. 자기장은 magnetic field, B, magnetic field B, 전기자기학은 electromagnetism이라고 합니다. 자기장선은 magnetic field lines이고요. 네.
오늘 살펴본 법칙들은 바이오-사바렐로, 비오-사바렐로, 암페스로, 암페르스로, 그리고 로렌츠-폴스. 로렌츠 포스. 네, 이 용어들을 기억해 두시면 관련 자료를 찾아보실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탐구를 통해 자기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의 세계가 여러분께 조금 더 선명하게 다가왔기를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기장은 전기와 복잡하게 얽혀 세상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이고 자기장성과 같은 도구로 이해하며 비오사바르, 암페, 로렌츠 같은 법칙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었죠. 자,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당신의 호기심을 가장 강하게 자락한 부분은 어디였나요? 모터의 원리 아니면 보이지 않는 선으로 힘을 그리는 아이디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고 또 자기장이 움직이는 전하에 힘을 가하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전기와 자기의 연결은 여기서 끝일까요? 혹시 이 둘은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로 묶여있는 것은 아닐까요? 더 깊은 차원이요? 사실 그 맥스웰이라는 위대한 물리학자가 밝혀냈듯이 전기와 자기는 특정 조건에서 서로를 만들어내면서 파동의 형태로 퍼져나가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빛이라고 부르는 전자기파입니다. 아, 빛이요. 전자기파. 네, 어쩌면 전기와 자기는 정말 동전의 양면처럼 더 근본적인 무언가의 다른 두 표현일 뿐인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앞으로 전기와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만나신다면 분명 더욱 흥미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와, 전기와 자기가 빛으로 이어진다니 정말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시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자기장의 세계를 탐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